다음은 사고 발생에 관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이론으로서 제임스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위스 치즈의 특징은 발효 과정에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멍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 구멍들이 하나로 연결되거나 구멍이 커질 때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전한 행위, 불안전 행위의 전제 조건, 불안전한 감도, 조직의 영향이 구멍이 뚫려 있을 때에 일직선으로 줄이 연결된다든가 선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것이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고, 개인의 잘못도 크지만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적인 결함이다. 그래서 각 개별적인 결함보다도 시스템적인 결함을 우리가 제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스위스 치즈 모델의 중심 개념입니다. 하인리의 피라미드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대 29대 300이라는 그 이론인데요. 큰 사고가 한 번 발생하는 데에는 작은 사고가 29번, 그리고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 300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FAA에서는 하인리의 피라미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위에 드러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수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도미노 잘 알겠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한다는 사고의 연쇄 반응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이론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종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1984년에 프랑크 호킨스라는 분이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바이러먼트 환경 이외에도 또 다른 종사자, 라이브웨어가 또 있다. 그래서 라이브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또 다른 라이브웨어의 관계를 설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문화입니다. 안전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에 대한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란 가치관, 신념, 이념, 관습, 규범, 전통 등이 포함된 거시적 개념입니다. 국가 문화 내에서도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조직 간의 문화가 다 다르죠. 항공사 문화 다르고 관제사 문화 다릅니다. 항공사 또한 대한항공 문화 다르고 아시아나항공 문화 다르죠. 이러한 안전 문화가 국가 문화, 조직 문화, 이런 직업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카오에서는 안전 문화를 공공의 안전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과 가치, 태도를 총칭하며 구성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했고요. 그러면 긍정적인 안전 문화는 어떻게 해서 제고할 수 있겠는가? 5개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문화입니다.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전파해주는 문화. 두 번째, 보고 문화입니다. 실수나 사건, 사고를 보고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안전 정보를 공유하려는 문화. 세 번째는 공정 문화입니다. 네 번째는 유연 문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 문화입니다. 이러한 5개의 안전 문화를 제고할 때에 안전 관리가, 안전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이카오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항공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의 항공안전에 관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
항공기 사고 준사고에 관한 내용, 항공안전을 위한 활동, 이러한 내용들이 항공안전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 SMS를 구비해야 하는 대상자, 즉 SP죠.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국제 항공운송 사업자,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 항공기 정비업자,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 운영자,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가 바로 SMS 구비 대상자가 되는데요. 향후 드론 관제 기관도 당연히 SMS를 구비해야 하는 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은 어떻게 수립을 하는가?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은 교통안전 시행계획, 연간 시행계획,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 세부 사항들을 설정을 해서 여러 기관들과 공유하면서 특히 SMS와 연계하여서 국가항공안전관리를 주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는 SMS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SMS는 안전관리를 위한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이면서 조직의 경영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관리해야지 된다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MS가 인사관리라든가 재무관리라든가 같이 경영관리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 가용 자원, 직원들의 책임 분장, 권한 임무, 의사결정 및 관리 절차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SMS의 구성 요소에는 안전정책 및 목표의 5개 요소, 위험관리의 2개 요소, 안전보증의 3개 요소, 안전증진의 2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지표 및 목표를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에 따라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MS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SMS 운영자는 매년 SMS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과 연계된 항목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SMS의 배경, 개념 및 그 특징으로 우리가 ICAO Annex 19, Annex 19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나라 항공안전법과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의 SMS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SMS, 즉 안전이란 유해요인 발굴과 위험 관리를 통해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가 안전이고 그 안전을 위해서 조직, 정책, 절차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사전 예방적이고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고요. 또 안전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과 SMS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SMS에는 안전정책 위험관리, 안전보증, 안전증진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드론 관제사 2급 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